부부간의 갈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여성의 전화에 상담해온 여성들의 상담 내용은 주로 남편의 구타, 남편의 외도, 시집과의 갈등, 성격 차이, 의처증, 주벽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었습니다. 부부싸움은 종종 사소한 문제로 시작되며 이는 자존심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영원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7년 6월에 발표된 한국도시인의 가족 갈등 연구에 따르면 부부 간의 권위와 자존심으로 인한 갈등은 나이 차이가 5살일 때 가장 높았으며 나이 차이가 줄어들수록 갈등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동갑내기 부부의 경우 남편이 아내를 쉽게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양보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돈으로 인한 갈등 역시 나이 차이가 5살일 때 가장 크게 나타났고 동갑일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편 자녀나 부모의 용돈 문제, 살림 비용 등으로 인한 경제적 갈등의 경우 대부분의 부부는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소수만이 회피하거나 복종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로부터 부부싸움은 다른 사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듯이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풍습이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이 각각 절반씩 존재하며 많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폭력을 당한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문제는 부부의 성관계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맺거나 상대의 성적 욕구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경우 무시와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문제는 미국에 비해 한국에서는 큰 사회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성개방과 성혁명의 풍속도가 변화하면서 만족되지 못한 성적 요구가 이혼의 한 사유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부부 갈등의 또 다른 원인은 시집과의 갈등입니다. 결혼식 문제, 예단, 시부모와 시친족에 대한 예우 문제 등으로 인해 결혼 후 1년도 안 되어 이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강한 애정과 결합의 욕구보다는 외형적 조건에 따라 무책임하게 결혼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부부는 오히려 애정이 없는 부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싸우면서 미운정, 고운정을 쌓아가며 한평생을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부부싸움은 종종 가정을 파괴로 이끌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피하거나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태도보다는 근원적인 치유를 시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신앙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불화 문제로 상담을 받는 부부는 심리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화해를 시키려는 노력은 헛된 수고가 되기 쉽습니다. 오히려 적대감이나 불만을 상담자 앞에서 털어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아왔던 부부가 상담 과정에서 서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게 되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문제를 가진 부부나 상담자에게 하나의 고비가 됩니다. 내담자는 갑자기 분노를 표출하다 보면 배우자에 대한 환멸을 느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단정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내담자들은 상담자의 도움으로 이혼을 결심하거나 결혼 생활을 지속할 자신감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부부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결혼 관계는 상호 보상이나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처음 기대하는 결혼 관계의 보상은 깊은 동료애, 경제적 안정, 사회적 인정 및 용인된 성관계 등입니다. 결혼을 할 때는 부정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기대와 욕구를 서로 충족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호의적인 노력이 중단되거나 열의가 식으면서 결혼관계에서의 보상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불화가 생깁니다. 부부간의 불화를 조성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주는 보상보다 받는 보상이 적다고 느끼는 경우. 2. 각자의 일을 배우자가 당연히 협조해 주어야 한다고 믿는 경우. 3. 배우자의 행동이 처음에는 보상이 되었으나 더 이상 보상 가치가 없어졌을 경우. 4.
원하는 보상이나 희망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원망하는 경우. 5.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의사소통이 지속될 경우. 부부관계의 불화를 상담할 때는 다음의 3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부부간의 만족과 불만족의 원인 행동을 자각하게 합니다. 사실 서로에게 보상이 되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행동을 지적하고 상호 긍정적인 행동을 할 기회를 많이 갖도록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부부관계라는 제목으로 말하거나 글로 써서 서로의 기대와 불만을 자각하도록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이미 되고 있는 보상적인 행동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도록 하는 의사소통을 권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의사소통의 장벽을 제거합니다. 자신의 느낌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언행을 삼가도록 교육합니다. 우선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자유롭게 설명하도록 하고 긍정적인 암시가 많이 포착되도록 합니다. 상담자는 긍정 후에 부정적 언급에 시범을 보이고 부부가 이를 의사소통 과정에서 익히도록 지도합니다. 대개 인간관계에서는 부정적 언급을 먼저 강조함으로써 갈등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피하도록 합니다. 셋째, 호혜적 행동의 동의 및 실천을 촉진합니다. 부부가 기대하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로 동의하고 필요하다면 동의서 사본을 각자가 한 통씩 보관하도록 합니다. 부부가 동의사항을 잘 수행할 때는 상담자가 격려하고 수행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협의하여 실천의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너무 짧게 잡으면 상담이 끝나는 즉시 다시 불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상담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면접을 월 1회 정도로 줄여 몇 달 동안은 더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사례 1. 결혼 초기에는 다정하고 친절했던 그분이 지금은 공연히 짜증을 내고 트집을 부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는 가정주부입니다. 지금 1살 난 아기가 있습니다. 최근 저와 아기 아빠 사이에 심한 갈등으로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다정하고 친절했던 그분이 지금은 공연히 짜증을 내고 트집을 부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담. 결혼은 반드시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결합이 아니라 때로는 약점이 많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인생의 짐을 지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칫하면 다투기 쉽고 불화와 갈등이 생기기 쉬운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만 하면 행복이 하늘에서 저절로 뚝 떨어질 줄로 생각하지만 그 반대로 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많이 부닥쳐 오게 됩니다. 결혼 생활의 과정에서 오는 단계적인 위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것을 몇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면 첫째 단계는 허니문의 기간입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다 로맨틱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곧 지나가고 둘째 단계로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권태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인들이 아기를 낳아 기르면서 몸을 가꾸지 않는다든가 아기에게만 너무 신경을 쓰고 남편을 등한시할 때 그 속도와 질을 더욱 가열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단계는 도저히 저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혼 일보 직전의 위기의 단계입니다. 귀하는 어쩌면 지금 2단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부부들이 조금만 참으면 가정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인내하지 못함으로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만일 그 위기를 잘 넘기게 되면 넷째 단계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의 시기를 넘어서 들어서는 단계가 마지막으로 성숙한 사랑의 단계입니다. 이 성숙한 단계에 사는 부부는 참으로 행복한 커플들입니다. 귀하에게도 조금만 지나면 이런 각성의 단계를 지나 성숙한 사랑의 단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사례 2.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경우. B씨 부부는 남편이 학업을 마치자 곧 결혼했지만 아내는 예술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지만 둘 다 저소득층에 속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야망을 달성하는 데에 아내가 중류층 이상의 여성보다는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출세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그는
자기가 속한 사회계층의 관심거리에는 아내가 별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 친구들을 자기 학창시절에 사귀던 예술학도들과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친구들은 모두가 저속했고 매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 친구들을 배관시하자 그의 사회생활에 타격이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도 보복하자는 무의식적인 욕구로 아내의 보헤미안 같은 친구들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부푼 꿈에 결혼했지만 급기야 파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상담. 결혼은 낭만적인 생활 상태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내 혹은 남편에게 가지고 있던 호감이나 사랑의 감정이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초기에는 상대의 외모가 그가 베푸는 친절한 행위와 관심에 의해 사랑이 지속되지만 세월이 흘러 상대의 외모가 변하고 점차 약점을 발견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사람은 누구나 인간적인 약점과 동시에 또한 장점도 가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배우자에게 만족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상대의 약점이 지나치거나 또는 어느 한쪽은 계속 자기 성장을 하는데 다른 한쪽은 성장은 커녕 점점 도태되어 가고 있다면 그들 부부간의 갈등은 점차 증폭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결혼 이후 가정에 안주하며 자기 성장을 소홀히 하는 여자들이 남편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정신적 성장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외면당하지만 위의 사례의 경우에는 오히려 남편이 아내로부터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남편도 보다 현실적이라고 한다면 아내는 이상적이며 예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추구하는 모임과 친구들 역시 근본적으로 다른 경향성을 띠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배우자의 친구 문제에 관한 것인데 위의 사례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는 각각 상태의 친구를 용납하지 못하는 데에서 그들의 정신적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자기의 친구에 대해 거부가 곧 그 자신의 거부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쉽게 잊어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 삶의 방향성에 대해 충분히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상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삶과 현실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과의 차이를 인식하고 서로의 견해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례 3. 저희 가정이 어떻게 해야 행복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20대의 여성이랍니다. 3년 전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남편이 학업 중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랜 교제 기간 동안 서로를 진정 사랑하였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하여 삶을 꾸려나가기로 계획하여 남편은 공부를 계속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남편은 뭐든지 마음에 거슬리는 모양입니다. 우선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을 매우 내세운다고 합니다. 전에는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공부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는 행동에서 그런 마음을 느꼈나 생각되어 매우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남편은 날로 저를 거칠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당분간 저의 친정의 도움을 받아도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더욱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친정에서는 제 남편이 원한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남편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 제가 거절했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행동이 아니라 제가 번 돈으로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도 아이를 갖고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참아야 된다는 생각에 이겨내고 있는 중인데 제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남편이 야속하게 여겨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말대로 다 따르자니 당장 생활하기가 막막하고 그렇다고 이대로 밀고 나가기에는 남편이나 저나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어떻게 해야 행복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상담.
전통적으로는 남자가 처자식을 부양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아내가 직장 생활 혹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곧 남편의 무능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이 점차 어려워지자 젊은 사람일수록 맞벌이를 젊었을 때 고생하더라도 편안한 노후를 즐기고자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남자일 경우 가족을 부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한 심적 갈등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무능으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내가 돈을 버는 것으로 인해 자신을 무시하거나 혹은 어려운 사회생활로 인해 잘못될 것을 염려하는 등등의 걱정 때문에 남편은 오히려 아내에게 감사하기보다는 불만을 터뜨리거나 거리감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위해 힘들게 일하는 아내는 육적, 정신적으로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부부는 현재의 상태가 항구적인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서로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즉 현재 남편이 돈을 벌지 않고 있는 것을 능력 부족으로 인한 실직이 아니라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잠정적 기간임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가 현재의 생활을 부담하는 것이 단순히 돈벌이를 위한 희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의 취미나 혹은 적성을 살리기 위한 기회가 되는 것임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전공을 살릴 수 없는 직장이나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무조건 임시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아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은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또 남편의 성장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또 남편의 성장도 자극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내 역시 무조건적으로 남편만이 가정을 부양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남편을 위해 희생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희생당한다고 생각할 때는 짜증이나 불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 내적 불만 때문에 남편에 대해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남편을 오히려 마음 아프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보다 나은 사랑과 이해를 통해 현재의 힘든 상황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의 역할에 대한 보다 개방적인 이해를 통해 서로를 보다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례 4. 남편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아내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40대 후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3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저보다 훨씬 젊게 보입니다. 한 번은 남편의 직장에서 부부 동반으로 야유회가 있었는데 저는 남편 동료들의 부인들과 비교해서도 훨씬 늙어 보였고 제 또래의 부인들보다도 훨씬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마치 누님 같습니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한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아내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생한 지난 시절을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테니 말입니다. 목회 상담. 물론 나이보다 늙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는 커다란 고민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대부분 아내가 남편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가 많은 우리 사회에서는 아내가 남편보다 늙어 보인다고 하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고민하는 아내의 내면에는 남편이 혹시 아내가 늙었다고 생각하여 젊은 여자와 부정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염려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의 사랑이 돈독하다고 믿고 있다면 아내가 늙어 보이든 취해 보이든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보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를 즐겨한다면 상대의 외모의 열등성에 대해 아무런 문제점을 못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그의 얼굴이 늙어 보인다고 하는 것에 관심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들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젊고 어여쁜 배우나 가수들의 형상을 닮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례 5. 몇 달 전 교육에 참가한 한 중년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각자 고민을 가득 안고 있었습니다. 우선 남편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저의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과 아내가 재미있게 얘기하다가도 오셨어요 하고는 우물우물 세 아이가 모두 슬며시 자기 방으로 흩어져 버리거든요. 애들은 제가 싫은가 봐요. 마치 물 위에 기름처럼 아니 격리해야 할 사람으로 대하는 듯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늙으면 아내도 아이들도 제 식사를 챙겨줄 것 같지 않아서 혼자 밥해 먹고 살아야겠다고요. 때때로 반찬하는 것도 연습하고 있어요. 웃음을 띠며 얘기하는 남편의 얼굴. 저 뒤편에는 쓸쓸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음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의 아내가 자신이 느끼는 불만과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요, 저희는 한번 당신 뜻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해요.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한두 마디 나온 말이 당신 성에 안 차면 옛날 당신 잘할 때 얘기를 하며 조목조목 따지고 훈계하고 설득하면서 절대로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대요. 그러면 아이들은 남편 없을 때 제게 와서 졸라요. 아빠 모르게 엄마가 살짝 허락해달라고요. 예를 들면 큰아이는 그림 그리는 게 재미도 있고 잘할 수 있대요. 선생님도 그 방향으로 나가보라고 권하셨기에 미술학원에 일단 3개월만 보내달래요. 3개월 다녀보고 계속할지 안 할지 결정하고 만일 더 하게 되면 신문 배달이라도 해서 계속하겠대요. 저도 시켜보고 싶어요. 요즘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런데 남편은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고 하면서 남자는 기술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공과 대학에 가야 한다고 부득부득 우겨요. 그림은 그냥 취미로 하라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반대하고 싶지 않아요. 중간에서 안타깝기만 해요. 그러니 남편과의 관계에서 비밀이 많아질 수밖에요. 아이는 남편 몰래 미술학원에 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들키면 아이는 꼼짝없이 남편에게 매를 맞지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무능한 엄마, 무능한 아내가 돼요. 저 역시 남편이 원망스럽고 집에 들어오면 겁부터 나요. 오늘은 또 무슨 일로 트집을 잡아 아이들을 때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요. 40대 중반에 접어든 그들은 누구 못지않게 사이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커가면서 아이들 일로 의견 충돌이 잦아졌고 그들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에게 이유도 모른 채 무조건 맞으면서 자랐어요. 내가 이 다음에 아버지가 되면 자식들을 때리지 않고 인자한 아버지가 되어야지 하고 결심했지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제가 좋은 말로 이해시키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중학교 2학년인 딸이 몸이 건강하다고 할 정도로 통통해요. 그런데 수영을 해서 살을 빼겠다는 거예요. 수영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듭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저도 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그래 해야 합니까? 그 돈 있으면 양로원 갖다 주라고.